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신성델타테크의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 찌라시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그쵸? 요 내용이 돌고 있어요.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물량 부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악재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신성델타테크의 가격이 4만 원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증자를 한다는 건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삼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한다. 두 번째,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한다.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주주 배정은 기존 주주들, 그쵸? 있는 주주들한테 강제로 돈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쵸? 왜? 의결권이 여기서 다 결정이 되니까, 그쵸? 구본상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그쵸? 짜웅해서 그냥 강제로 돈을 뺏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3%, 9.7%, 그쵸? 요 정도에 있는, 만약에 100억을 한다. 뭐 100억 규모로 하지는 않겠지만 100억을 한다. 이러면 이 중에서 45%, 45억은 여기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신성델타테크는요, 기본적으로 한 600억 정도의 현금 여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걸 가지고, 그쵸? 운영자금, 그쵸? 뭐 부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지금 이렇게 조달한다? 이 자체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주 배정이 아니라 삼자 배정인 경우에는요, 투자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거고, 지금 현재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그쵸? 줘야 투자를 받아올 수 있겠죠. 왜? 보유예수가 걸린 물량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삼자 배정 자체는 주가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왜? 신성장을 위해서, 즉 신사업을 진행하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금을 조달을 해서 새롭게 투자를 하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물량 부담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보통 삼자 배정에 대한 이 보호 예수는 상당히 길게 걸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무엇보다 좀 뭐랄까요, 좀 경영 참여에 대한 좀 그런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자 배정은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막 찌라시로 돌고 이런 내용이 돈다는 건 주주 배정에 대한 이야기겠죠. 근데 주주 배정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일단 그 찌라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선 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공시 나온 게 요거예요. 요거 11월 14일 날, 그쵸? 11월 14일 날 분기 보고서, 즉 실적이 나온 게 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성델타테크에서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투자를 받아갖고 무언가를 한다? 그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삼자 배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호재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주 배정으로 땡겨서 무언가를 한다. 그렇다고 만약에 그 찌라시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금액에 대한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나쁜 유상증자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STX의 유상증자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STX의 여기 요 내용을 보면 됩니다. STX의 11월 3일 날 나온 공시인데 유상증자 결정에 가보면, 자, 요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한 주당 액면가 2,500원짜리를 지금 7,350원에 발행할 예정이고, 이때 당시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고 났을 때 대략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의 거래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00원 대비해서 7,350원이면, 그쵸? 몇 프로 할인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7% 가깝게, 그쵸? 대략 한 25% 전후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 보세요. 조달 자체가, 그쵸? 자금 조달의 목적 자체가 운영 자금을 조달을 해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채무 상환 자금을 조달을 해요. 주주들한테 돈을 뺏어서 회사에 돈을 갚겠대요.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쵸? 주주들은 증자를 안 받았을 때는 권리락을 맞고요. 증자를 받았을 때는, 그쵸? 물량 부담을 함께 안게 됩니다. 물론 기존 주주들한테는 신주인수권이 나가고 그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매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권리락을 당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그쵸? 여기 희석된 물량만큼 권리락을 딱 쳐버리기 때문에 내가 권리락에 대한 손실을
그쵸?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증자를 받거나 아니면 신주 인수권을 매각하는 그런 행태를 취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STX는 자금 조달 목적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건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STX하고 그쵸? 신성 델타테크하고는 이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증자가 악재가 되기는 하지만 문제가 될 건 없다. 왜? 신성 델타테크는 이런 식의 증자를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 돌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관련된 뭐 찌라시 내용들 있죠. 뭐 유상증자 관련된 찌라시 내용들 이런 거 그냥 싹 다 무시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찌라시 관련돼서 월요일 날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매수로 대응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당연히 가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신성델타테크가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그 증자에 대한 의미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STX 끄고요. 자, 신성델타테크 분기 보고서입니다. 분기 보고서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쭉 내려보면 여기입니다. 연결 손익계산서 여기 보면 자 매출액이 2,125억 원 정도 나왔고요. 보통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아니지만 그쵸? 3분기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이익률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89억 그쵸? 원래는 105억 정도에서 89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뭐 되게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실적까지 제가 체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요 내용입니다. 3분기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89억, 그쵸? 89억이 찍혀 있고 그리고 여기 분기대로 보면 여기 22년 이때죠. 106억. 그쵸? 아까 전에 이 105억 얼마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표기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애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매출 및 수주 상황.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뭐를 하는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 패스하고 이 내용입니다. 여기 쭉 보면 자, 주요 매출처. 당사의 주요 매출처로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있으며 사업 부문별 주요 매출처 및 매출 비중에 대한 상세 내용은 동공시소류의 그쵸? 사업의 내용에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선 신성델타테크에서 납품을 하는 기업은 LG그룹이라는 거고 무엇보다 LG그룹에서 일을 받아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대신에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되고 그쵸? 자금이 뭐 되게 막 말라가거나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증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드리면 괜히 무언가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증자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굳이 정말. 그래서 이 증자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썩 이렇게 기대를 갖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아직까지도 그쵸? 이런 얘기들 이런 찌라시들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건 어떤 상황이 된다는 겁니까? 세력들이 아직 안 나갔다. 그쵸?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아직 한 방 남았다. 그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초전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요. 시세가 나오기 위한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으로 좋을 내용을 주가는 먼저 반영을 시키고요. 먼저 반영을 시켰던 과정에 8월 달이 있었고 그 8월 달에 대한 증명을 아직까지는 사실상 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한 방 남은 구간에서 우리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전략의 기준이 되는 건 가격 전략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무엇보다 이 가격 전략은 철저하게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거고 이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따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일단 첫 번째 여기 9월달 그쵸? 9월 말에 요 반등 시작된 요 반등에 대해서 대략 한 50% 정도의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요 구간 있죠? 여기 요 구간에서 신고가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고가 구간에서 매도하는 분까지 그쵸? 발생을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하냐
한 가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먼저 뭐를? 시세가. 그렇죠.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이런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생겨요? 앞으로 좋을 내용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어 나오다가 딱 끊기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모멘텀이 끊긴 게 아니라 가격이 끊기고 나서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요 시세를 만들게 된 그 계기가 초전도체였죠. 그러면 서남, 덕성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덕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동훈 관련주로 다시 묶이면서 시세를 강하게 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7월과 8월 달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둘이 똑같이 가다가 신성 델타테크가 여기 고가 구간에서, 그쵸,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발생됐었던 건 신성 ST에 대한, 그쵸, 상장권도 있었고 뭐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쵸, 이런 부분이 반영을 하면서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남도 그렇고 덕성도 그렇고 신성 델타테크하고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신성 델타테크가 월등히 앞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성 델타테크는 성장주라기보다 자산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호재를 만나면서 급등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내려오는 것 자체가, 그쵸, 일종의 자산재 평가와 비슷한 좀 그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쭉 빠진 다음에 새로운 시작점이 잡히고 그런 구간에서 덕성처럼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그쵸,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신성 델타테크는 거기까지는 아직 무리가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가격을 잘 체크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단기간에요. 30에서 많으면 50%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잡았을 때 여기 고가에 내가, 그쵸, 6만 원 이상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현금화 시켜서 나올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실제 실현돼서, 그쵸,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그쵸,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이 가격을 잘 잡았을 때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켜서 2주 안에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게 철저하게 가격 전략 그리고 신고가 매매에 대한 기준이 된다. 그쵸? 요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그쵸,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상증자를 했을 때 전혀 물량 부담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600억 정도의 현금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높은 금리 수준에 있었을 때 발생하는 이자 부담에 대한 것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금리는 다 올랐고요. 채권 금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처럼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씩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채권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이자 부담도, 그렇죠, 지금 한 부채 비율 자체가 한 180% 정도가 나오는데 요 한 180% 정도 되는 부채 비율도 전혀 뭐 이 신성 델타테크 측에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철저하게 가격을 체크하고, 그렇죠, 시장을 베이스로 무언가 뭐 매도가 나오고 뭐 공매도가 나오고 뭐 투매가 나오고 어떤 뭐 시장에 빠지고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가격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가 있죠. 그래서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뭐 주말에 좀 안 좋은 찌라시가 나오고 뭐 좀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증자 관련 찌라시는 신성 델타테크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그냥 전혀 없습니다. 이런 찌라시를 믿고 만약에 뭐 다른 매도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한다.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일단 돈이 있어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만약에
증자를 한다 그러면 3자 배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3자 배정인 경우에는 무조건 주인이 LG 쪽에서 붙거나 그리고 다른 쪽에서 붙어왔을 때는 LG하고 싸우게 될 겁니다. 그쵸? 신성델타테크의 대주주는 구본상이에요. 그쵸? LG 가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다른 사람이 들어와갖고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길 리가 없고 오히려 뭐 주주들한테는 좋죠. 그쵸? 둘이 싸우면 더 좋으니까 뭐 괜히 뭐 물량 싸움 나면 뭐 주가야 뭐 급등하고 보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주말을 기해서 이 찌라시가 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제가 신성델타테크의 가격을 철저하게 잡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